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고가 날 뻔했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겠죠. 아니면 시비가 붙거나요. 그런데 이때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못하다면, 혹은 이 순간을 잘 담지 못한다면 백대빵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물어야 된다거나, 심하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고 차로 돌아갔더니 세상에 차에 기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래서 블랙박스는 이제 단순히 촬영, 이 순간만 담기면 되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증거를 정확히 남겨야 하는 장치가 됐습니다. AI ISP, AI 이미지 보정 기술로 블랙박스 영상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블랙박스, 아이나비의 QXD2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차치하고 블랙박스를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아마 화질일 것입니다. QXD2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상의 기준인 FHD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QHD입니다. FHD, FHD는 1910, 1080인데 QHD는 2560, 1440으로 가로 세로가 약 1.5배씩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사이즈를,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AI ISP, AI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의 화질을 대폭 개선시켜 줍니다. 야간에 촬영된 영상들은 노이즈가 좀 심하게 생깁니다. 자글자글 끓는다고 해요. 그거를 AI ISP를 통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화질을 개선시켜 주죠. 특히 주차를 했거나 혹은 터널, 이런 어두운 곳을 들어갔을 때, 야간 주행 때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요, 가로등이 있지만 예전 블랙박스에서는 잘 안 찍혔었어요. 항상 번져 보이거나 안 보였죠. 그런데 QXD2는 번호판을 진짜 잘 잡아냈습니다. 야간뿐만 아니라 낮에 촬영할 때는 HDR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HDR은 역광이 심할 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를, 이 간극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터널을 들어가고 나올 때 빛의 노출 변화가 심할 때 이 HDR 기술이 있으면은 그 차이를 조금 더 줄여줘서 좋은 화질로 영상을 볼 수가 있죠. 역광을 좀 줄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녹화는 사용 환경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각자 차 컨디션도 다르고 주차하는 곳의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주차 설정만큼은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잘 설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차 모드는 아시겠지만 충격이 발생하면 녹화를 해줍니다. 근데 이 녹화의 민감도가 정말 예민합니다. 제가 충격 녹화를 가장 민감하게 해놨었는데, 지나가는 배기음이 큰 차 소리에도 충격 감지가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알림이 옵니다. 커넥트된 어플을 이용해서 핸드폰에 충격 감지 알림이 오는데, 이거를 차에 돌아가서 자동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주차 중 모션 감지 녹화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런데 보통 블랙박스를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에 방전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유난히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전 이번 겨울에 블랙박스 설정을 좀 잘못했다가 3번이나 서비스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해결되긴 하지만, 좀 만약에 급한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면 한 30분 정도는 휙 날려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QXD2에는 초저전력 모드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상시 녹화도 가능하고 모션 감지 녹화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12mAh를 이용한 초저전력 모드를 이용해서 최대 30일간 촬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장기 출장을 갔을 때 설정해 두면 꽤 괜찮겠죠. 이게 설정에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체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냥 개인용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요. 그거를 구비해서 따로 설치해 주시면 그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녹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딱 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각자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초저전력이라 하더라도 배터리의 수명이 오래되었거나,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거나, 아니면 충전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금방 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초저전력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전 전압 설정도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압 옵션도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높게 잡아주면 안전하게 꺼지게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충격 민감도는 아주 민감하게는 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으로 두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 녹화의 약간 단점이라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울트라 나이트 비전을 이용하면 주차 모드가 스마트 모드로 AI 모션 감지가 가능한데,
AI 나이트 비전을 사용하게 되면 AI 모션 감지가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택한다면 AI 나이트 비전에 그냥 모션 감지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나비가 원래 내비게이션 회사였거든요. 전 옛날에 요만한 단말기에 이제 부모님 차에 항상 달려있던 내비게이션으로 기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도로 정보 알림을 알려줍니다. 뭐 과속 정보나 아니면 어린이 보호 구역, 뭐 노인 보호 구역 이렇게 알려주는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고가도로 위 아니면 지하도 혹은 근접한 옆에 다른 종류의 길이 있으면 그 다른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 쭉 움직이다가 옆에 다른 길이 나오는데 이 길로 잘 가다가 그 옆에 있는 길의 정보를 알려주더라고요. 앞에 과속 정보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과속이라고 알림을 주는 겁니다.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근데 이 알림 정보들이 내비게이션에서도 다 알려주지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마다 이 사용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도 쓰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서 아쉬운 것보다 기능을 넣어두고 안 쓰면 활성화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안전 관련된 거를 알려줌으로써 도로주행에 좀 조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안전운행 그 설정에 뭐 앞차 출발 알림, 신호등 켜짐, 뭐 후진 주의, 뭐 보행자 경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방 주시를 안 했을 경우에 생기는 사고 혹은 돌발 상황인데 신호등 켜짐은 반응 속도가 정말 좋습니다. 신호가 켜지고 제가 페달로 누르기 전에 띵동 하고 울려요. 이게 뭐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한다거나 혹은 옆에 있는 가방에서 짐을 찾거나 할 때 이제 그때 신호를 잠깐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진짜 빠르게 알려주니까 아! 하고 후딱 다시 운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차 출발 알림은 이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앞차가 출발하고 어느 정도 차 한 2대 정도가 들어갈 거리가 되어야지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보행자 알림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알려준다라고 이제 시야가 넓어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정말 놀랐던 거는 그냥 골목길을 가면서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행자에 주의하세요 한마디씩 알려줍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리마인드를 해줌으로써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호 알림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직진 그리고 신호가 꺼졌다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거든요. 이건 몇 번이나 해봤는데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작동이 안 한다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무조건적으로 주행 중에는 전방 그리고 내 운전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겠죠. 이 기능은 부가적인 것이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 중에는 전방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커넥티드 앱과 전용 앱이 있습니다. 이게 커넥티드 앱이 있어야 블랙박스를 켜고 끄고 할 수가 있고 충격 감지 시 그 실시간 실시간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아이나비의 각종 혜택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의 설정을 바꾸거나 혹은 블랙박스의 영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받거나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용 어플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왜 커넥티드 어플에서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안 나와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앱스토어에 찾아봤더니 거기에 전용 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다운로드를 하고 싶으시다면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바로 앱을 이용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갤럭시 사용자분들은 블랙박스 측면에 USB를 바로 꽂아서 전송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이폰이라서 여기에 동글을 꽂고 와이파이로 영상을 받았습니다. 속도가 굉장히라고 해야 되나? 예전 게 너무 나쁜 거였나? 예전 거는 받아놓고 화면이 꺼질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상 전송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를 켜게 되면 우측 중간 아래쯤에 와이파이 아이콘이 뜨는데 그걸 누르면 와이파이를 켜는 버튼이고요. 거기서 QR코드가 또 뜹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접속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 내에서 와이파이를 접속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설정은 커넥티드가 아니라 이 다운로드 앱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앱 말고도 PC에서도 가능합니다. 저장 장치를 PC에 꽂고 이 장치 안에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전용 플레이어가 없더라고요. 그냥 폴더 열어가지고 거기서 썸네일 보고 찾아왔는데 이게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나비의 AI 블랙박스 QXT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걸 토대로 그리고 자료를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확인하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면 확인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이런 블랙박스를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 링크도 밑에 남겨놨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